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겨울방학 때 어차피 학원 나와서 고생하는 거, 이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열심히 고생했는데 막 결과는 그대로고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안 그래요? 보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막 해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되게 힘들었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딱 1학기 해가지고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었구나, 이런 네? 아시겠죠? 드린 노력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은 받으셔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애매하게 하시는 거면 조금만 더 한번 해보세요. 물론 뭐 여러분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신 건 알겠지만,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는 그래도 성과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열이에요. 수열인데, 수열 파트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게 어디까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멀어? 봅시다. 됐다. 해보자. 수열 파트요. 일단 우리가 3분의 1을 지났습니다. 신나시죠? 지수로그 막 더러웠는데 잘 지나왔죠? 삼가감수 막 더러웠는데도 잘 지나왔잖아요. 이제 수열로 한번 가봅시다. 수열은 대표적인 이산수학입니다. 이산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해. 이산수학은 하나하나 딱딱딱 떨어져 있는 수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전에 것들은 대체로 보면요, 상가함수 같은 것도 어때요?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이 x값들이 뭐 이렇게 중요한 x값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 x값들도 다 존재하죠. 걔네들을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뭐 그 전에 또 뭐 했었니? 지수하고 로그도 봐봐. 그래프 다 나오죠. 그죠? 그런 녀석들은 전부 다 연속하는 어떤 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x값들이 실수 전체 값들이야. 근데 수열은 대표적인 이산수학의 한계인데, 이산수학이라는 게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한 개 약간 이제 들어가는 숫자들이 자연수만 들어가. 그래서 자연수에서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고 생각하시면 수열이 좀 쉬워요. 자, 그래서 수열 한번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수열이라는 게 숫자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줄 세워놓는 게 수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1357로 가면 이 녀석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은 뭐겠어요? 9겠지. 그 다음은 뭐겠어? 11겠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카운트를 한다면 이게 이제 네 번째인 거고, 만약에 10번째 수는 뭐겠어? 라고 하면 19겠다, 뭐 요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21인가? 19네요, 19. 네. 10번째 수는 19겠다,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 수들을 이렇게 적어놨을 때 어떤 규칙성을 얘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규칙성을 알아내는 게 우리 수열의 목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항은 수열은 A1이라고 적어요. 수열은 보통 A, B, C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이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다라고 해서 A2라고 적어요. 얘는 세 번째 항이라서 A3라고 적고요. 네 번째라서 A4라고 적어요. 아, 그리고 얘들을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0번째 항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게 얘를 좀 일반화해서 알고 싶으시면 n번째 항은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n번째 항은 뭘까? 그래서 n번째 항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5고 얘는 7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홀수인데 2단위로 가는데 약간 그 2, 4, 6, 8로 가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얘가 2, 4, 6, 8로 가면 2n이겠지. n번째 항이. 이해가 되니? 만약에 얘가 2, 4, 6, 8이라면 얘는 2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 곱하기 4니까 그럼 n번째 항이면 2n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잖아. 따라와? 근데 1357이니까 이 2468보다는 하나가 적지. 하나가 작지. 그러니까 2468이라면 2n이니까 1357이면 2n보다 하나가 적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내는 게 이 수열의 목적입니다. 아하, 그래서 n번째 항이 2n-1이구나.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해놓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몇 번째 항이라도 여기 n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어.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면 n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100번째 항을 구하면 아하 199구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얘가 2n-1인 거를 확인해 보는 것은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뭐야? 1이지. 2 집어넣으면 뭐야? n에다가 두 번째 항 3이잖아. 3 집어넣으면 뭐죠? 5잖아. 4 집어넣으면 7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이라고 하면 2n-1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딱 잡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n 자리에다가 몇 번째인지를 다다다닥 집어넣으면 전부 다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얘를 이제 일반적인 녀석을 구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 요거까지 구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수열 파트의 목적인데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항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수열은 일단 어떤 수열이 딱 나왔을 때 이 녀석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 일반항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 프린트 뽑아놓은 거 잠깐만 가져올게요. 자, 5까지 구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는데 유한수열은 항의 개수가 유한한 거, 뭐 몇 개에서 딱 끊어진 게 유한수열이고요. 무한수열은 계속 가는 걸 무한수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무한수열인 경우가 많아요. 뒤로 갑시다. n의 개수를 이제 좀 제한하면 유한수열이 되는 거죠. 들어가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이 요거나 n번째 항이 뭘까? 요거 생각하는 게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요 녀석의 일반항은 2n-1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다. 됐니?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 이제 등차 수열 한번 해봅시다. 하나. 자, 저거랑 비스무리한 거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이 녀석을 첫째 항, 이 녀석을 둘째 항, 이 녀석을 셋째 항, 이 녀석을 넷째 항, 이 녀석을 다섯째 항,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다? n번째 항이 뭐지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전에 얘도 비슷한데 1357이 가는 게 보시면 간격이 똑같거든요. 간격이 똑같잖아. 얘도 보시면 간격이 똑같아요.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겠어? 16이겠지. 계속 30 더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일정한 수들을 더해가는 수열을 뭐라 그러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등차라는 건 뭐냐면 차가 일정한 거야. 차가. 여기서 이거 빼봐. 3이지? 이거에서 이거 빼봐. 3이죠? 이거에서 이거 빼도 3, 3 이렇게. 차가 일정한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일정한 차를 여기 일정한 차 얘는 여기 3이죠? 얘를 공차라고 해요. 오케이. 얘를 공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차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D라고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공차는 D를 많이 쓴다. 자, 아무튼 얘를 공차라고 해요. 그럼 얘들은 3차이 나는 수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약간 이런 거지. A2는 A1에서 3 더한 거잖아. 그러면 A3는 A2에서 3 더한 거잖아. 근데 아까 A2가 뭐라고? A1에서 3 더한 거라고. 그럼 얘는 A1에서 3 더한 건데 또 3을 더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A4를 한번 보여보시면 A3에서 3 더한 거란 말이야. A3가 뭐냐면 이거야. A3가 이거잖아. 그러면 A3는 A1에서 3 더하고 3 더한 건데 여기다가 뒤에 3을 하나 더 하면 A4인 거잖아. 이해가 되니? 하나만 더 적어볼게. A5는 A4에서 3을 더한 거야. 그러면 얘는 A4가 얘니까 A1에서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하는 건 여기까지 하면 A4고 여기다가 3을 하나 더 더하면 A5라는 거잖아.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A2는 3을 하나 더했어요. A3는 3을 2개 더했어요. A1에서 A4는 3을 3개 더했습니다. A5는 그러면 3을 4개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모자라지 하나가. 맞지? 그렇다면 땡땡땡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AN은 A1에서 3을 몇 개 더했겠어? 5일 때 4개, 4일 때 3개, 3일 때 2개잖아. 하나씩 적지? 그러니까 n일 때는 n-1개인 거야. 요거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리고 A1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항 뭐예요? 1이잖아. 그래서 1 더하기 3n 1 더하기 3n 빼기 3이죠? 정리하면 3n-2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an이 3n-2구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구하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화 구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거를 일반화 해볼게. 이거는 147로 해서 3n-2다를 구한 거잖아. 일반화 한번 해볼게. 첫째 항이 있어요. 둘째 항이 있어요. 셋째 항이 있어요. 넷째 항이 있어요. 똥똥똥 A n번째 항이 있어요. 자, 이제 생각. 등차 수열은 뭐라고? B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이다. B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이다. 이 공차를 더해가는 수열이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까지 B를 계속 더했겠죠. 이제 생각을 해봐. A2는 A1에서 D 하나 더했어요. 그죠? A3는 A1에서 D를 2개 더했어요. A4는 A1에서 D를 3개 더했어요. 그죠? 그러면 AN은 A1에서 D를 몇 개 더했겠어? n-1개 더했겠지. 그래서 AN은 A1에서 D를 n-1개 더했겠다. 해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AN은 A에서 n-1입니다. D를 n-1개 더했겠다. 됐어요?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입니다. 잘 기억을 해봅시다. 쟤는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띵 하면 이렇게 짱 적을 수 있어야 돼. 됐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관계식도 있는데 관계식 한번 적어볼 테니까 한번 봐라. 이 관계식은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어떤 항을 잡더라도 이 다음 항은 그 전 항에서 3을 더한 거잖아. D를 더한 거잖아. 그래서 어떤 항을 잡더라도 얘는 그 전 항에서 D만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n 플러스 1을 요거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 an은 2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되니 이게 등차 수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주어지면 뭐 예를 들어 수열 a는 이걸 만족한다 뭐 이런 걸로 주어지는 거지. 이렇게 주어지면 아하 등차 수열이구나. 왜? 전항에서 d를 더해서 다항이 됐잖아. 그러니까 등차구나. 됐냐? 됐어? 다항에서 전항을 빼면 숫자가 일정하구나. 등차구나. 아시겠죠? 제가 이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저거 보시면 등차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1호 한번 가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a의 플러스 n-1의 d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자. 봐라. 만약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뭔가 전화가 많이 아니구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만약에 뭐 이런 거 하나 했으니까 뭐 기타 등등들도 한번 해볼까? 요거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일반항 공식을 그냥 외워놨잖아. 얘를 써먹어도 돼요. 그래서 얘 일반항 얘로 한번 구해보시면 아하 얘는 초항에다가 초항이 3이죠? n-1에 해서 d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3식이지. 그러니까 d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정리하면 얘는 3n 이겠지. 그치. 됐냐? 두 번째, 만약에 뭐 2와 6과 10과 14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치? 등차지. 4 4잖아. 차가 일정하니까 얘는 등차겠구나.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일반항은 뭐겠어? 초항에다가 n-1에 d 4겠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적어보시면 4n에다가 마이너스 2 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됐니? 또 하나 더 해볼까? 딱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1과 7과 13과 19와 등등. 이 녀석은 간격이 6이고 6이네. 아하, 간격이 일정하네. 등차네. 그러면 이 녀석의 일반항은 뭐야? 초항에다가 n-1에 공차 6을 쓰면 되니까 얘는 6n-6이었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거 해냈냐? 일반항 구했으니까 일반항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일반항에다가 이제 요 공차하고 첫째 항만 딱 집어넣으면 이제 이 일반항을 쓸 수 있는 거야. 뭐 어떤 수열이 나오더라도 등차 수열이 나오기만 하면 얘를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했니? 자, 근데 요 녀석에서 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 봐봐. 얘는 공차가 3의 수열이지. 그러니까 식의 모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3n으로 시작해. 얘 공차가 4인 수열이지. 얘 4n으로 시작하죠. 얘 공차가 몇인 수열이야? 6인 수열은 6n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얘를 전개하면 dn이잖아. 하고 뒤쪽에 있는 게 이제 계산해보면 a1 빼기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n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무조건 공차야. 따라오니?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봐라. 5 11 17 24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6이니까 공차가 6이잖아요. 그죠? 그치? 그럼 우리는 물론 초항 5에다가 플러스 n-1에 d 해가지고 이걸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하시면 한 줄 적고 그 다음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면 두 줄 만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항상 수학의 수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줄일 거냐면 봐라. 6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일단 시작은 6n일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지? 그리고 첫째 항을 쓱 봐요. 첫째 항이 오잖아. 첫째 항이 오니까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가 첫째 항이 나와야 되는데 1 넣어서 첫째 항 5가 나오려면 뒤에 숫자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6 빼기 1에서 5 나오잖아.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 얘를 다시 들어줄게. 여기 봐라. 369로 가죠? 이 녀석이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AN은 2라고 했어. 일단 공차 보니까 3이야. 공차가 3이니까 3n을 일단 적어놓고 뒤에 숫자가 뭘까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보고 한다? 첫째 항을 딱 봐. 여기 1 넣어서 3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1 집어넣기만 하면 3 나오잖아. 그럼 뒤에 숫자는 없어도 되겠네. 다시 볼까? 얘 한번 봐라. 공차가 4지? 그럼 AN은 뭐라고 적어? 4n으로 일단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첫째 항 봐봐. 2지? 첫째 항이 2인데 여기 1 넣어서 첫째 항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뒤에 숫자는 뭐겠어? 마이너스 2가 와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얘도 봐봐. 6으로 시작하죠? 그럼 얘는 6n이잖아. 하고 1 나와야 돼. 1 넣어서 1 나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5잖아.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줄이라도 빠르게 적을 수 있다. 공차 보시고 공차를 먼저 적어서 6n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요 첫째 항 보면서 이거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저거를 연습해 주시면 저 한 줄 적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줄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한 15초? 여러분 더 간단한 걸로 15초를 줄이면 그게 얼마나 남는 장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 푸는데 한 2, 3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15초면 꽤 크지. 그래서 저렇게 좀 빨리 적을 수 있다. 그 얘기한 거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등차 수열의 1반항 이제 요 얘기 다 했고요. 들어가서 등차 중항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등차 중항은 뭐냐면 봐라.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쟤들은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 간격이 공차만큼 나겠지. 이거랑 이거 간격도 공차만큼 나겠죠. 아니?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AN이랑 AN-1이 D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랑 AN 차이는 똑같이 D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 상태에서 여기 AN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으시니까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위아래를 빼? 위아래를 빼면요. 요거에서 요거 빼자. 아, 뭐 어디에서 어디 빼도 상관은 없어. 그냥 위에서 밑에 걸 뺍시다. 아시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를 넘기고 넘깁시다. 그러면 AN이 왼쪽으로 넘어오니까 2배의 AN은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A의 n-1 플러스 A의 n 더하기 1.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예요. 좌우의 합과 같다.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 봐봐라. 아까 369 보이시죠? 자, 가운데 거 2배 해봐. 10이지? 얘네 둘이 더해봐. 10이지? 오케이? 가운데 거 2배 해봐. 18이지? 얘네 둘이 더해봐. 18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걸 2배 하면 이거 10이지? 얘네 둘이 더해봐. 10이지? 이해가 되니? 여기도 한번 볼까? 뭐 이거 2배 해봐. 26이지? 2배 더해봐. 26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등차 수열일 때는 가운데 항을 2배 하시면 좌우의 합과 같습니다. 됐냐? 가운데 항을 2배 하시면 좌우의 합과 같다. 그게 등차 수열이고요. 이게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등차 수열은 보통 세 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세 항, 항이 3개가 주어지거나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이 3개 연속으로 뭔가가 보인다. 이러면 등차 수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3개가 들어가는 식, 항이 3개가 들어가는 식, 등차 중항.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들어가 볼까요? 등차 수열 식의 đặc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연속하는 세수가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고 해봐. 세수가 등차를 이루면 여러분 그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고 하면 그 세수를 어떻게 뭐 잡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뭘로 잡을래? 제 생각하기 쉬운 건 세수가 등차니까 첫 번째를 A라고 해버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D를 더했을 거니까 D라고 하고 세 번째는 여기다가 D를 더했으니까 DD라고 할까? 맞죠? 그러면 얘네 셋은 등차 수열이잖아.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그냥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적으시면 계산이 이렇게 적는 것보다 봐봐 이렇게 적는 거 말고 첫째 항을 이 중간의 항을 우리가 A로 둬버리면 첫째 항이 그러면 얘보다 D가 적을 거니까 A-D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항은 A 더하기 D가 되겠지. 그러면 위에 이렇게 잡는 것보다 밑에 이렇게 잡는 게 식의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오케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냐면 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수의 곱이나 뭐 세수의 합이나 뭐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단 말이야. 근데 세수의 곱이나 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세 개 곱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세 개 곱한다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합차예요. 합차라서 쉽게 풀려. 앞에 A 하면. 그러면 식이 좀 이거보다 간단해. 맞죠? 만약에 세수의 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뭐예요? 이거? 3A 더하기 3B지. 맞지? 근데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뭐니? 3A거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의 합을 하든 곱을 하든 간에 이거 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세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가운데 하나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으로 잡아줘요. 됐니? 그러면 만약에 진짜 졸리냐? 어제 잠을 잘 못 잤니? 거기 윤서도 꼬작도 줘. 윤서는 왜? 잠을 못 잤어요? 예? 왜 못 잤어요? 저 수원 숙제 하느라고 혹시 못 잤어요? 아하, 그랬어요. 밤에는 오늘 공부를 하니? 올빼미 형이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올빼미 낮에는 되게 귀여운 거. 올빼미가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만 크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발톱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근데 이제 낮에는 얘가 눈이 안 보인단 말이야. 햇볕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안 보여서 얘가 막 여기저기 두드러 맞고 다니는데 얘가 이제 밤에는 완전 그건 거지. 포식자인 거지. 밤에는. 그리고 올빼미가 무서운 게 뭐냐면 얘네는 날개 소리가 안 난대. 그래서 만약에 밤에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꿈지럭꿈지럭 거리는 거 보면 얘들은 눈이 일단 되게 좋기 때문에 감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날라서 이제 탁 가는데 날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잡히는지도 모르고 잡히는 거지. 근데 이제 은신처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낮에는 보통 거기 둥지 같은 데 숨어서 자겠죠? 근데 재수없게 뭐 어떻게 뭐 낮에 잘못 튀어나오면 이제 그 미아처럼 여기저기 막 까치 같은 애들한테도 막 두드러지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죠. 아무튼 꿀빼미 얘기 왜? 그렇다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뭐 그 낮에 자는 게 좋다는 밤에 자는 게 좋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그게 그냥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거야. 뭐 수면이나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거여서 아직 뭐 여러분 나이에서는 뭐 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자전거 같은 걸 샀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어떤 게 있을까? 기계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걸 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새 자전거를 샀을 때는 얘를 막 타도 멀쩡해요. 얘를 막 탄다고 해서 자전거가 막 금세 뚝뚝 부러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멀쩡한 자전거라면 대체로는 새 거를 했을 때는 막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얘를
뭐 한 5년 정도 탔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좀 얘를 곱게 탄 자전거를 좀 곱게 타면 5년이 지나도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뭐 기름칠 좀 하고 하면 괜찮거든. 얘를 막 탄 자전거는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여기저기가 뭔가 이제 수습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이제 몸도 이거랑 비슷하대요. 몸도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사실 막 써도 막 과로하고 해도 회복이 빨라서 금방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이 DNA에 과부하를 줘서 약간 이게 나중에 되면 녹슨다는 거지. 여기저기 병이 생기기 쉽대요. 그래서 뭐 치매 걸리거나 이런 거 이제 하기가 쉽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뭐하다 그러지? 아, 이거요. 네가 졸아서 그렇잖아. 자, 얘가 일로 한번 나옵시다. 자, 이거요. 항이 3개짜리면 가운데 하나 두고 좌우로 두라고 했어요. 항이 4개짜리면요. 항이 4개면 가운데 하나를 둘 수가 없지. 왜냐면 항이 이렇게 4개인데 어떻게 가운데가 어딨어? 여기잖아.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긴 해. 좌우 대칭 모양으로 두면 좋거든? 근데 가운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두냐면 이렇게 돼요. 좌우 대칭 모양으로 이렇게 두면 보통 조건들이 내 항의 합이나 곱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합이나 곱 같은 거 계산할 때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두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로 두시면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요. 이거 곱한다고 생각해봐. 너무 더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다. 왜? 이거 두 개 합차되고 이거 두 개 합차되거든.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두면 계산이 훨씬 편하다. 물론 이렇게 둬도 식은 나온다. 답은 나와야 돼요. 근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게 편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거의 공차는 1입니다. 그치? 간격이 1이 간격이잖아. 간격이 1이 간격이니까 공차가 1이 간격이라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지금. 거기 있는 게 그겁니다. 세수 등차, 내수 등차. 5개는 뭐 가운데 A 두고 좌우로 하면 되겠죠. 뒤로 갑시다. 이제 우리는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다 했겠다. 못 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쭉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까? 오항이 8, 8항이 26. 자, 이거 했을 때 일반항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5항은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A1에서 D를 몇 개 더하면 되니? 4개 더하면 되지. 그러면 5항이잖아. 그래서 4D가 8이야. A8은 뭐라고 적을 수 있어? A1 더하기 7D지. 얘가 26이야.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딱 빼면은 3D가 10 몇이지? 8인가? 이거 그러면 6이겠다. 됐니? D가 6이면 6, 4, 24니까 넘어가면 A는 24, 8, 16인가? 다 있다. 그러면 A는 뭐겠어요? 6이니까 6N 마이너스 22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1 넣어서 빼기 16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 넣어서 빼기 16 나오려면 빼기 22여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사소한 건데 이야기를 해주자면 보통 첫째 항은 A1이라고 적잖아. 근데 1을 첫째 항은 생략해서 적기도 합니다. 그냥 A라고 적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에서 A를 이제 생략해서 적어도 그냥 얘가 첫째 항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들어가 보자. 2번 4항이 10항이 빼기 11에 4항 A4가 1, 10항
자, 바로 하자. 4항은 뭐죠? A 플러스 3D. 10항은 뭐예요? 9D. 자, 뺍시다. 밑에서 위에 걸 빼자. 6D가. D가 마이너스 2. A는 그러면, 와! 아까 문필이, 세븐필이 살아있다. 다행이다. A는 그러면 8이겠다. 자, AN 한번 해볼까? 다 부러졌나? AN 한번 해볼까? 공차가 빼기지? 마이너스 2N을 적어놓고 뭘 봐? 추항 봐봐. 뭐지지? 10. 할 수 있냐? 1 넣어서 8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다음으로 갈게요. 2번이요.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이 88, 공차가 마이너스 3. 자, 합시다. 등차 수열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88 넣으려면 몇이야? 91. 자, 요거에서 뭐라 그랬죠?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라 라고 했어요. 합니다. 얘는 그러면 빼기 3n 플러스 91이 0보다 작은 거 구하라는 거잖아. 처음으로 음이 되는 0보다 작아지는. 그러면 얘가 91이 3n이고요. 얘는 그러면 3분의 91. 3분의 91이 몇 정도 되냐면 30점 얼마. 그러면 얘는 몇이겠어? 31항이에요. 그니 아까 그 얘기를 생각해보니까 안 했던 것 같긴 해. 이 등차 수열이 차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이 공차는 항상 양수인 건 아니에요. 공차가 음수인 것도 가능하다. 여기다 봐봐. 공차가 음수죠?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이 8이잖아. 둘째 항은 6이고 셋째 항은 4고 넷째 항은 2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이제 공차가 어디에요? 마이너스 2씩 하는 거지. D가 음수여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더해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음수이기도 하다. 근데 여기는 봐봐. 어떻게 했어요? 첫째 항이 첫째 항이 88이었잖아. 그럼 뭐였어? 88. 공차가 빼기 3이죠. 그러니까 85, 82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 아니? 그거 구한 게 이거예요. 31번째 음수가 될 거야. 그냥 소연아, 돼? 소연아, 돼? 소연아, 삼각이나 이쪽보다 낫지? 소연아, 삼각이나 지수로보다 낫지 않니? 어때요? 뭐라고요? 네. 그건 안 한 거 같죠? 삼각 지수로고 막 그 원에다가 막 삼각형 그려가지고 1대1 대 루트 2 이런 거 하고 지수하고 로그는 막 로그에다가 막 그거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얘가 훨씬 낫지 않나요? 그리고 이쪽에 그 좋은 점은 말이죠. 수열 파트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여긴 그래프가 없습니다. 수열은 그래프가 없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프 싫어하시잖아요. 이쪽 파트는 그래프를 안 그려요. 얼마나 좋아? 그래프 안 그리니까. 자, 이제 가보자. 2번 가볼게요. 2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네요. 2항과 8항이 부호가 다르되 자, 6항이 마이너스 4 A6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인의 10항을 구하여라. 해봅시다. 합니다. 6항이 마이너스 4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6항은 A 더하기 5D죠. 자, 요거 하나 건져 넣을게요. 두 번째 요거 합시다. A2는 뭐냐면 A 더하기 B죠. A8은 뭐냐면 A 더하기 7D지. 따라와요? 다 있다. 전개하자. 넘어가면 그러면 4D가 A가 4D네요. 이게 A 더하기 D. 넘기고 넘겼죠.
넘기고 잠깐만. 요거네. 그러면 빼기 4네네. 요렇게네. 조심해야겠다. 8D 빼기 2D. 빼기 2D로 나누면 A가 빼기 4. 됐죠? 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위에다가 넣으면 되겠네. A에다가 빼기 4D를 넣읍시다. 그러면은 D네요. A는 뭐예요? 16. 10항을 구하여라. A는 뭐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적어놓고 16이니까 20이겠지? 10항은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됐냐? 다음으로 가자. 두수 2와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야. 10개. 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수열의 공차 D와 X6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이 수열에 있는 이 1, 2, 3, 4의 항과 전체 큰 수열로 봤을 때 이 녀석의 수열의 몇 번째 수열인지 이 수열의 카운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큰 수열 2와 35까지 있는 이 긴 수열 있죠? 긴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한다면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얘가 A1이잖아.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A2지. 얘는 그러면 A3고 얘는 그러면 A4일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 A 몇일까? X1일 때 A2였지? 두 번째 항. 2일 때 3였지. 3일 때 4잖아. 그러니까 10이면 얘는 11번째 항인 거지. 얘는 그러면 뭐야? 12번째 항이야. 맞니? 따라해?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예요? 첫째 항이 2다 알죠? 첫째 항이 2니까 A는 2야. 두 번째, 12번째 항이 35예요. 12번째 항은 A 플러스 11이지. 이게 35라는 소리야. 따라오니? 근데 A가 몇이었어? 2잖아. 됐냐? 다 했습니다. 그러면 A가 2고 그 공차가 3이니까 A는 뭐야? 3이니까 3을 일단 적어놓고 초항이 2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따라오니? 다 했다. 구하라고 하는 건 공차와 이 수열의 공차 여기 구했고요. 그 다음에 x6을 구하라 입니다. x6은 A로 치자면 몇이야? 소연아 몇이야? 소연아 몇이야? x1이 A2지 x2가 A3지 3가 4잖아. 그럼 6은 A 몇일까? 몇이야? 하나 많죠? 7입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n에다가 7 집어넣으면 되겠다. 7 집어넣으면 7, 3, 20에서 1 빼는 거니까 20. 할 수 있겠어요? 되겠냐? x6을 구하라는 건 a7 구하라는 것 같아서 7 집어넣으시면 20입니다. 자 해보자 얘들아. 4번 해봅시다. 하기 잠깐 쉬었다 갈까? 시간은 참 잘 간다. 해봅시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입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2이고 곱이 48일 때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우리가 정해봐야겠지. 정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세수의 합하시면 4배이가
12니까 A가 4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세수의 곱이 48이래. 순서대로 적을까? 이건데 얘네 둘이 만나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래서 A에다가 A는 3, A는 4구나. 아까 A는 4. 그러면 얘는 16 마이너스 D제곱 48. 4로 나누면 12. D제곱은 4. D는 그러면 뿔마 2. D는 이어도 되고 빼기 이어도 돼요. 왜냐면 D가 2면은 가운데가 4고 여기다 나올까? D가 2면은 가운데가 4고 2고 6인데 만약에 D가 마이너스 2면 가운데가 4고 여기가 2, 여기가 6이죠. 2씩 줄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2, 4, 6이다. 플러스 2든 빼기 2든 길어갑시다. 3차방정식 이 녀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게. 자, 수열 한번 더 봅시다. 첫째 항은 뭐라고? 둘째 항, 셋째 항. 자, 봅시다. 근각의 수. 세근의 합은 6. A는 2죠. 그 다음 두 개씩 곱해보자.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자, 두 개씩 곱한 게 몇이죠? 빼기 4. 계산 한번 해봅시다. A제곱 빼기 A 빼기 플러스 A 날라가는 게 2A제곱에다가 이게 A제곱 빼기 B제곱이잖아. 그러면 A가 2니까 이거 8, 4, 12 B제곱이 16 B는 그러면 얼마 4 플러스 4는 빼기 4는 별로 상관이 없죠. 가운데가 2였으니까 얘가 2니까 4하면 6, 4하면 마이너스 2. 일단 세근에 곱하면 빼기 24. 얘가 뭐다? K. 등각에서 쓰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등각에서 쓰시면 오, 저건 자동차 느낌인데. 오토바이구나. 자, 다음으로 가보자. 5번. fx가 그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1,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는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해보자. 자, x 플러스 1은 빼기를 넣으면 되죠? 빼기를 넣으면은 뭐죠? 자, 여기는 1 넣으면 되죠? 이거는 2 집어넣으면 이렇게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항이 3개인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뭐 쓰라고? 등차 중앙 쓰라고. 가운데 거를 2배 하시면 좌우의 합과 같다. 가운데 거 2배 하면 좌우의 합 계산하면 A가 3 집어넣으시면 3을 어디다 넣어야 돼? A가 3밖에 안 나오는데? 아, 이거 해야죠. fx가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대. 그 말은 f의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그러지. 빼기 2 집어넣으시면 A가 3이니까 얘가 그럼 나눠 떨어지려면 0이어야 되죠. B는 그러면
2겠다. A 더하기 B를 구하라.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뒤로 갑시다. 뒤에 조화수열이 있는데요. 조화수열 이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교육과정 외인데도 이 가끔 나오는 애들은 해보기도 하는데요. 얘는 교육과정 외인데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별로 그렇게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조화수열. 이게 뭐 대학 수학 가면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조화수열은 안 해도 되니까 뒤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6번 있죠? 6번은 안 해도 됩니다. 들어갑시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시간이 이거 뭐야 이게 쭉쭉 가죠?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해봅시다. 이 등차 수열의 합을 하려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등차 수열의 합을 처음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건 뭐냐면 그겁니다. 그 수학자 중에서 3대 수학자를 말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3대 수학자라고 하면 아르키메데스, 뉴튼, 그리고 가우스예요.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수학자인데 왜 3대 수학자 안에 들어가냐면 걔가 고대의 기하학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걔가 뭘 한 거냐면 옛날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고대에는 뭐 하겠어? 걔네들 뭐 하겠냐? 수학 같은 거 해봐야 뭐 그렇게 뭐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야. 뭐 사각형 넓이 같은 거 나 구하고 삼각형 넓이 같은 거 구하고 이런 거 이제 하는데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어떤 것도 연구를 하냐면 원 같은 거 이런 거, 원 넓이 막 이런 거. 고대 원은 이게 넓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파이 같은 것도 계산을 하고 아니면은 뭐 저기 피라미드의 높이 같은 것도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막 계산을 하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고대 기하학의 아버지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다. 뭐 아무튼 그런 녀석이고요. 뉴튼은 아시죠? 여러분 그 뉴튼을 과학자로 알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뉴튼이 살던 때는 과학과 수학의 경계가 모호할 때예요. 지금은 이제 현대는 많이 발전을 해서 딱딱딱딱 끊어놨잖아. 뉴턴이 살던 때에는 과학과 수학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둘 다 뭐 하는 그런 그거였는데 굉장히 뉴턴은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약간 그 세계의 천재 같은 느낌이에요. 세계의 천재. 그래서 걔가 무슨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이제 걔가 발견을 하고 과학계에서도 그 고전역학 쪽으로 뉴턴이 다 해놨거든. 그런 거 있죠. 뭐 속도, 가속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는 뉴턴이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한 애들이 뉴턴인데 수학에서는 과연 뉴턴은 뭘 했냐? 미적분을 만들었지. 미분적분 만드는 건 뉴턴입니다. 고등수학의 꽃이 뭐예요? 미적분이잖아요. 고등수학의 꽃이 미적분이잖아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튼 그게 이제 물론 같은 시기에 라이프니츠라고 또 이제 수학자가 있거든요. 걔도 같은 시기에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미적분을 만들긴 했어요. 뉴턴식 미분적분이 있고 라이프니츠식 미분적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미적분을 이제 상시한 사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변화율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수투할 때 하게 될 거고 아무튼 그게 이제 미적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의 수학자 가우스는 뭘 한 사람이냐? 가우스는 뭘 한 사람이냐? 얘는 대수학의 뭐지? 아무튼 대수학 얘는 대수학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대수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하학이에요. 그림 같은 건 다 기하학이거든. 그걸 기하라고 하고 그런 쪽이 이제 기하인데 대수는 뭐냐면 수식으로 해서 푸는 거 있죠. 수식으로 푸는 거. 이런 거. 뭐 아무튼 이런 쪽이 대수학이에요. 아무튼 대수학에 그걸 한 사람이 가우스입니다. 근데 가우스가 왜 나왔냐? 등차수열을 합을 하는데 가우스가 왜 나왔냐 하면 가우스에 관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우스가 어릴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하기를 이제 가르쳐 놓고 가우스는 반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1부터 100까지 더해보렴 이라고 이제 그 과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은 이제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이제 애들이 막 열심히 더할 거 아니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걸 더하려면 1 더하기 2 해가지고 이제 3이고 3 더하기 3에서 6이고 이거 계산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가우스가 놀고 있는 거야. 계산 안 하고. 야 너는 왜 놀고 있니?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가우스가 저는 다 풀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야? 라고 했더니만 어떻게 풀었냐면 10살인데 10살 그때 가우스는 10살에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걸 거꾸로 적어. 이렇게 적어. 거꾸로 적어도 전체 합은 변하지 않지.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2랑 똑같으니까 1부터 100까지나 100부터 100까지나 똑같죠. 또 거꾸로 적어도 얘를 S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 총합을 우리가 S라고 하면 그러면 이 녀석을 더하면 왼쪽은 S 두 개를 더하는 거여서 2S가 될 거고요. 이거를 더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더해보시면 이거 100일이죠. 이렇게 더해도 100일이지. 이렇게 더해도 100일이지. 마지막도 100일이잖아. 그러니까 100일 더하기 100일 더하기 100일 더하기 100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녀석의 계산은 100일이 몇 개겠다? 100개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은 얘를 반으로 나누는 걸 테니까 자, 이렇게 푼 겁니다. 그래서 3대 수학자 정도가 되려면 이제 한 10살 정도에 이 정도는 푸셔야 할 수 있다. 빠밤빠밤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연구냐 하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원리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초항이 있죠? S. 자, 이거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SN이라고 하면요, 얘가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서 n항까지의 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SN은 다시 이제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A1을 적어보시면 A죠. 더하기 얘는 A 더하기 B고 더하기 A 더하기 B이고 n항을 적어보면 A 더하기 n-1의 D였죠. 따라오냐? 이거를 이거 하듯이 똑같이 거꾸로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얘가 A 더하기 n-1의 D고 그 다음 놈은 뭐냐면 A 더하기 이거보다 하나 적겠지. 그래서 n-2의 D겠고 그 다음 놈은 A 더하기 n-3의 D일 거고 맨 마지막은 A로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위아래를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예요. 푸는 방식이 똑같죠? 더하면 왼쪽은 SN이 두 개니까 2의 SN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한번 더해봐. 이거 더하면 뭐니? A 두 개에다가 n-1의 D잖아. 아니야? 이렇게 더해도 뭐니? A 두 개에다가 요거 더하면 n-1의 D죠. 마지막 또 뭐야? A 두 개에다가 n-1의 D죠.
이거 더해도 똑같다. a 두 개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n-1의 d예요. 그러니까 2a 더하기 n-1의 d라는 녀석이 몇 개가 있냐면 n1까지였죠. 그래서 n개가 있어. 정리를 하면 S는 자, 이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분의 요 n을 먼저 적자. n에 2a 플러스 n-1의 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이건 암기야. 외워주세요. 빠밤 빠밤빰빰. 이 정도는 외워줍시다. 되나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이번에는 2a 플러스 n-1d 이게 합공식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쓰시면 등차 수열 이제 그럼 뭘 알면 돼? n 알아야 되고 a 알고 d 알면 구할 수 있겠죠. 몇 항까지고 첫째 항이랑 공차가 뭔지를 딱 알면 딱 넣으면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리고 얘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간 녀석 있죠. 이 녀석이 2a 플러스 n-1인데 얘가 뭐였죠? 첫째 항이랑 끝항 더한 거지. 맞지? 이것도 보시면 다 똑같은데 첫째 항이랑 끝항의 합이야. 그래서 얘를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해서 이제 끝항을 그냥 L이라고 해버리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자, 해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거 했죠? 등차 수열 합공식 이거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이다. 이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외워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n에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다. 합공식.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했냐면 봐봐. 수열 같은 거 이제 수열을 이제 배웠잖아. 첫째 항, 둘째 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는 n번째 항은 뭐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에 한해서는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봐서 얘가 등차네 하면 이제 우리 AN 구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 SN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을 다 더한 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다 더한 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구하더라. 그래서 이미 공식이 이렇게 됐다. 되나요? 좋아요.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이 있고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그 얘기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 봐봐. 가끔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봐봐. 양수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뭐 80에서 시작을 해서 줄어가는 수열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이 수열에 뭘 구하라고 하냐면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값이겠어요? 음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그 합이 깎여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의 합이라고 봐야 돼? 양수 또는 0까지 합을 최대값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걸 결국 구해야 되는 거예요? 0이 언제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것도 있냐면 음수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얘는 이제 어떤 거겠어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최소를 구하라라고 하면 음수를 계속 더하는 거는 계속 값이 줄어들잖아. 음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값이 줄어들어요. 합을 할 때마다. 근데 양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얘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언제까지겠어? 음수까지의 총합 또는 뭐 0까지 이렇게 더하면 최소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들은 아마도 그런 이야기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이런 때 이제 걔를 구하라고 하는 거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0 될 때가 언제인지를 구해서 구한다. 됐니? 이제 가봅시다.
자, 1번. 이게 어디까지 있지? 아, 적당하네요. 한 6 정도까지 하면 아주 적당하겠다. 해봅시다. 1번이요. 임사수의 AN에서 A2가 5. A2가 있대. A12, 21일 때 1부터 10까지의 합은입니다. 해봅시다. A2가 오니까 A 더하기 B겠죠? A12, 21이니까 A 더하기 2D지. 빼면요? 그러면 얘가 8D가 16, D가 2, A는 3. 그러면 AN이 D가 2니까 2N으로 시작할 거고 수항이 3이니까 1이겠지. 2N 플러스 1. 다 했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구하라고 하는 건 A1부터 A10. N 해보자. 2분의 어떻게 되죠? N에 2분의 N에 10에 2A 2A 플러스 N-1에 9에 D가 2. 계산하시면 3, 9, 12, 120. 그냥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쯤에 공식 하나 써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1번항의 공식은 이거고 X의 공식은 이겁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 됐어요? 자, 하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A2가 9, A7이 19. 하자. A2는 A 더하기 2고요. A7은 A 더하기 6B죠. 빼면 5D가 D가 2, A가 그러면 7. 자, AN은 뭐다? 초항 2N이니까 2N 플러스 5겠지. 1 집어넣어서 7 넣으려면 다 했다. A1부터 AN까지를 했더니 160이 된대.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 해봅시다. 공식 그대로 써보자. 2분의 N에 N을 모르죠? 2A 14 N-1에 D가 2잖아. 자, 이거 나누면 얘가 7이고 얘는 날라가죠? 그럼 여기가 N-6이란 N 플러스 6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넘어가면 빼기 160이니까 뭐겠어요? 16하고 10이겠지? 그래서 N이 그러면 10 또는 마이너스 16이겠다. 근데 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N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항의 몇 번째 항이냐, 항의 개수 이거기 때문에 N 번째라서 음수일 리는 없어요. 그죠? 자연수만 됩니다. 10이에요. 다음으로 가자. 2번 한번 해볼게요. 빼기 6과 3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의 합이 120일 때 n 값과 공차를 구하여라. 합시다. 자, 봐라. 여기 사이에 수열을 끼워 넣었을 때는 끼워 넣은 수열이랑 얘네를 다 포함한 큰 수열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큰 수열을 새로 정의를 합시다. 원래는 A로 하는데 A가 있어요.
그래서 B로 할게요. 얘를 B1이라고 하고요. 얘를 B2라고 하고 B3, B4 그렇죠. B 하나가 많지. 그래서 n 더하기 1이라고 봐야 되고 얘는 B의 n 더하기 2야.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뭐예요? 첫째 항이 빼기 6이다. 그 다음 n 더하기 2항이 30이다. 맞죠? 자, b n 더하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첫째 항 더하기 1에 됐냐? 1번 항 1번 항.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n-1에 근데 n 더하기 2항이니까 n 더하기 2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이잖아. 에 d. 근데 d가 뭐라고 그랬냐면 없네? 조건이 뭐가 있지? 아, 합이 120이라는 게 조건이 하나가 있구나. 일단 여기까지 했지. 자, 근데 B1이 빼기 6이었으니까 빼기 6을 여기 이렇게 딱 넘기면 36이다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가 아는 형태예요. 됐지? 자, 이제 하자. 공식 씁시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의 합이 120일 때라고 했어요. 이거 다 더해봅시다. B1부터 B의 n 더하기 2까지 더해야 되죠. 더해보시면 S n 플러스 2지. n 플러스 2까지 항의 합이니까 n 플러스 2까지 합이니까 자, 합시다. 2분의 하고 n인데 원래 n이 여기 항의 개수가 와야 된단 말이야. 항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n 더하기 2개지. 그러니까 n 플러스 2개고 2a 플러스 n-1의 d 이걸 해야 되는데 2a 플러스 n-1의 d를 적으려다 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얘 쓰는 거보다 이거 쓰는 게 훨씬 쉽지. 이거 첫째 항부터 끝항이잖아. 첫째 항 나와 있고 끝항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2a 플러스 n-1의 d를 쓰는 거보다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쓰는 게 훨씬 쉬운 거야. 됐냐? 이 공식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야. 요게 몇이라고 했냐면 120이라고 했어요. 자, 계산합시다. 이거 24니까 12로 나누면 여기 12죠. 120이니까 12로 나누면 여기 10이죠. n 더하기 2가 10이니까 얘는 몇이겠어? 8이겠다. 끝났다. n 값과 공차 d를 각각 구해라. n 값은 8. n이 8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거 9d가 36. d는 그러면 4. 9다 36이잖아. 다음으로 갑시다.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2 10 S20이 40 S30의 값을 봐. 해볼까? 합시다 여러분. S10 공식 한번 써볼까? 2분의 n에 10에 2a 플러스 n-1에 d 되냐? 여기 쓴 거다. n에다가 10 넣었고 n에다가 10 넣은 식이 이거잖아요. 얘가 10이야. 자, 두 번째 S20 한번 해보자. 2분의 n에다가 20 넣으면 되지. n에 2a 플러스 19d가 얘가 40이래. 자, 이제 하자. 약분하면 얘가 5고 5로 나누면 이거 2네. 그치? 이거 나누면 10이고 10 나누면 이거 4죠. 자, 이제 적어 봅시다. 2a 플러스 9d가 오늘따라 유난히 전화가 많이 오네요. 자, 이거 19d가 4였죠. 자,
자, 저거는 없을 거라고. 자, 그래서 빼면 10D가 2예요, 그죠? D가 그러면 5분의 1이야. A는 그러면 5분의 9 넘어가면은 5분의 1, 10분의 1이네요. 이 정도 해놓고요. S 30 합시다. 하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가 뭐냐? 계산하면 15 앞에 2A 플러스 29D인데 2A가 5분의 1이죠. 29D니까 D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29겠죠. 따라 그럼 5분의 30 그럼 6 15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90. 됐나요? 오, 죽을 뻔했네. 요 얘기를 조금만 해줄게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이야기긴 한데 잘 봐라. S10이라는 건 뭐냐면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의 합이야. 이게 S10이죠. S20이라는 건 뭐냐면 A1부터 해서 A20까지의 합이야. 이게 S20이죠. 그 다음에 S30이라는 건 뭐냐면 A1부터 해서 A30까지의 합이야. 이게 S30이죠. 이렇게죠. 이거를 한번 빼봅시다. 빼서 보시면 여기 A11부터 20까지 이만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30에서 S20을 빼면 21부터 30 이렇게 있겠잖아. 이걸 10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1에서 10까지, 11에서 20까지, 21에서 30까지를 보시면 이 녀석이 어떤 식인 거냐면 A1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두 번째가 A 더하기 B 더하기 두 번째 항, 10번째 항이면 A 더하기 9D잖아. 맞지? 근데 여기 11부터 20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잘 생각을 해봐라. A11은 A1보다 10D가 많지. 그러면 A2보다 A12는 똑같이 10D가 많지. 아니? 그러면 A10부터 A20까지도 10D가 많아요. 오케이. 그러면 총 몇 D가 많냐면 100D가 많아. 100D가 많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이 S10인데 이 녀석 이제 1부터 10까지의 합과 11부터 20까지의 합은 정확히 100D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또 비교해 보시면 얘도 11과 21도 10D 차이 나지. 그럼 그 다음도 10D, 10D, 10D 하면 20에서 30까지도 10D가 차이 나서 얘도 또 100D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이게 100D 차이 난다는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얘랑 이게 이제 A1부터 10까지 이거하고 그 밑에 쓰는 게 이제 A11부터 A20까지와 밑에 있는 게 A21부터 A31까지가 있는데 이 간격이 100D, 100D니까 이거 세 개는 등차 수열을 이뤄요. 오케이. 이거 세 개는 등차 수열을 이뤄요. S10과 S20과 S30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10과 20과 30이 이루는 게 아니라 10과 20과 30이 이루는 게 아니라 첫째 항이 있고 땡땡땡 10번째 항이 있고 11번째 항이 있고 20번째 항이 있고 21번째 항이 있고 A30번째 항이 있으면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을 했을 때 이 묶음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 10이 10이잖아. 요거 10이었죠. 아까 얘가 40이잖아. 40은 여기서부터 2까지 합이거든. 그럼 여기까지가 10이면 얘는 뭐겠어? 30이지. 그래야 10이랑 30 더하면 40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 이뤄야 되니까 이게 몇이 나와야 되냐면 50이 나와야 돼요. 20 차이가 나잖아. 맞지? 그러면 전체는 몇이야? 90이지. 90이지. 알겠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저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저렇게 이제 풀 건데 좀 빨리 풀고 싶다. 나는 좀 뭐 이렇게 좀 뭐 하나 뭐 어떤 개념 같은 걸 하나 외우더라도 나는 좀 빨리 푸는 걸 선호한다. 하시면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A4요. 4번이요. 첫째 항 35. 빼기 35. 공차가 2. 인 등차수열의 n의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이 최소일 때 n과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게 어떻게 생긴 수열이야? 빼기 35부터 2를 더해가는 수열이야. 그럼 언제 최소가 되겠어? 음수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1번 항은 빼기 35니까 빼기 37이란 말이야. 이 녀석이 음수일 때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언제인 거냐면 2분의 37. 몇 정도 되죠? 16점 아니다. 18.5인가요? 맞죠? 18.5. 예, 얘가 18.5보다 작을 때까지 음수야. 얘가 음수인 걸 찾았으니까 18.5보다 작으면 음수야. 그러니까 n이 몇일 때까지인 거야? 18항까지가 음수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게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일 때 n은 18이고요. 그때 최소값은 공식 쓰면 되겠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b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냐? 두 번째로 가볼게. 자, 등차 수열의 n에서 a 6이 빼기 5고요. a 11이 10. 자, 11부터 하자. a 더하기 10d가 10이고요. a 6은 a 더하기 5d잖아. 빼면은 d가 이거 3. d가 3이면 이거 30. 넘어가면 빼기 20. a가 마이너스 20. 자, 하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 값을 구하라요. an 구하자. 3n 적어놓고 빼기 20이지. 빼기 23이겠죠? 1 집어넣으면 빼기 20 나와야 되니까. 자,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는 거 찾으면 되지. 그러면 3n이 23보다 커야 되니까 n은 7점 얼마죠? 37, 21이니까. 그러니까 n이 몇일 때? 8일 때 양수인 거죠. 할 말 안 하신가요? 뭔가 이쪽 파트는 좀 직관적이지 않니 얘들아? 그렇죠? 좀 직관적이죠? 5번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3의 배수인 수랑 뭐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얘들도 할 얘기는 좀 있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각자 그 숙제 제가 숙제 좀 지정해 드렸죠? 그거 한번 잘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잘 풀어오시고요. 소윤이는 오늘 진도 나간 거는 그 전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잘 풀어올 수 있겠죠? 그거 잘 풀어오시고 뒤쪽에 이제 뭐 그 할 수 있는 거 한번 좀 해보시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